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내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 악화가 원인인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은 단수 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대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면서 아직 지급 계획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안 인근 지역의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 생활자기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원유가 상승 등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연료비 대금 결제 지연으로 당장 내일부터 버스 운행이 멈추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일부 비용을 납부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모두 157대, 연료는 CNG라는 압축 천연가스입니다. 목포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최근 압축 천연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원유가 상승과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가 원인. 미납된 금액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0억여 원에 달합니다. 압축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업체는 최근 목포 시내버스 업체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스 요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 처분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당장 버스 운행이 중단될 상황. 다행히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압축 천연가스 공급 업체에 일부 비용을 우선 지급하면서 연료 공급 중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 중단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는 연료비는 물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등 경영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운송가 용역 결과가 이번 달 말쯤 나오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관련된 운송원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확정하고.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목포 시내버스 운영체계 대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 이후 반가운 비였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모처럼 내린 단비에 작물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메말랐던 밭은 물기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농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왔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죠. 비가 좀 잡혀서 그나마 지금 작물들한테 엄청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가뭄은 여전합니다.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년 저수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시작된 비는 지금까지 순천과 광양 백운산에 150mm, 고흥에도 90mm 이상 내렸지만 올해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같은 기간 대비 69%에 불과합니다. 주말 사이 내린 비가 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수율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가뭄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가 주암댐 유역에 100mm 정도 이상 정도 초과가 돼서 왔는데 그 정도 이제 물량 가지고서는 사실은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처럼 제5호 태풍 송다가 지나면서 전남 지역에 비를 뿌렸지만 섬 지역 가뭄을 해소하는 데에도 역부족입니다. 완도군은 오늘부터 보길도와 노화도 지역의 단수 기간을 2일 급수, 4일 단수에서 2일 급수, 8일 단수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사흘간 태풍으로 평균 40mm의 비가 내렸지만 두 섬의 수원지인 보길도 부황제의 저수율이 9%를 기록하는 등 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온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기를 놓친 시장 격리와 역공매 방식의 쌀값 폭락을 초래했고 농협의 현재 쌀 재고량이 역대 최대인 41만 톤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쌀 소비에 적극 나서고 공공 비축량도 국내산만으로 충당하는 등 올해 쌀 수확철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넉 달 동안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 데 이어 9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0월 말까지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1,492원으로 연초보다 2배 이상 올라 어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초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아직까지 별다른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시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영광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민선 8기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영광군 자체 예산으로 520억 원이 쓰입니다. 군수님께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심리적이나 육체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광양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시민에게 30만 원, 19세 이하에게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도 있지만 일단 언급이 됐다 하면 지방의회에서도 딱히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주민들 여론 때문입니다. 무안, 장성, 장흥 등도 선거 공약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인색한 지역 주민들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적었다고 봐요. 지원금이 목포가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전남 시군 모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이지만 재난지원금 액수와 횟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영암군은 5차에 걸쳐 75만 원을 줬고 목포시는 2차례 20만 원, 신안군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30년 전남도민의 염원인 의과대 조속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국정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24명의 도의원이 참여한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개발 공모 사업에서 전남에서는 2개 사업이 선정돼 1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됐으며 해남군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은 도로와 주차장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해남군은 공공 임대주택과 어린이 도서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방학 중 학생 출입이 많은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발열 체크, 환기 등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의 한 사립고 학생 2명이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10여 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두 학생은 지난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 본관과 별관에 흩어져 있는 교무실 3곳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10여 대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보안 시스템은 올해 1월 중순부터 작동하지 않았으며 침입 당시 근무를 서고 있었던 당직 교사와 경비원 등은 외부인의 침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안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부 지역은 국내 최대 생활자기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포대자루에 가득 차 있는 돌가루. 장석으로 소지라고 일컫는 도자기 가공 흙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지는 전국 각지 도자기 공장과 공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자기 제작에 빠질 수 없는 과정이 도자기 성형 틀입니다. 건축 설계를 하듯 한치 오차 없이 도면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요즘에는 대량 생산 체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일이 하나씩 전통 물레로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재 무안에 소재한 생활자기 업체만 65곳,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전남에서 차지할 정도로 생활자기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기능성 첨단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료 생산부터 석고형에 이를 것까지 일관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0년 역사의 무안 분청사기, 그 전통을 이어받은 생활자기가 국내 최대의 도자 클러스터를 일구면서 숨은 보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인정 전남도 의원은 연간 25억 원에 달한 운영비 가운데 진도군이 40%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국민 안전교육과 세월호 참사의 추모 공간인 만큼 국가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도 임해면에 짓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은 해양안전체험시설과 유스호스텔, 추모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무안 남학에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암모니아 유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목포소방서와 에너지연구원은 실험실 안 암모니아를 담은 18kg 용기 뚜껑에서 무더위 속에 가스가 팽창해 일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건물 환기 작업과 함께 암모니아 용기를 외부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해경 직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50대 직원은 오늘 새벽 0시 55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직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안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혁신도시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혁신도시 관리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청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8월 말까지를 청결 활동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자생단체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시 전역의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또 시가지 정비를 비롯해 음식점 부당요금 근절, 운수 종사자 친절 제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군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점심시간 휴무제 추진과 관련한 군민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한편 군은 지난 1차 의견 수렴 결과 중식 시간 민원실 휴무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투표 참여자가 적어 2차 의견 수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중식 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실시하는 시군은 6곳, 광양 등 3곳은 일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민선 8기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군민 공약 이행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5명은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이달부터 카드형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내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한 것은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처음입니다.